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GNC 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슈 총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GNC 에너지의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GNC 에너지의 자회사인 이 성문 그린 에너지의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GNC 에너지가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려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겠죠.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NC 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GNC 에너지의 사업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디젤 엔진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 부분 매출이 약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바이오가스 발전기가 약 한 3%, 기계 설비가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디젤 엔진 발전기와 이 기계 설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젤 엔진 쪽부터 살펴보자면, 디젤 엔진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의 주요 용도는 결국엔 비상용 발전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뉴스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GNC 에너지가 최근 AI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산업도 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GNC 에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왜 비상 발전기 수요가 늘어나냐라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6배 정도 많은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예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나 뭐 전쟁과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운영이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이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땐 비상 발전기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 바로 GNC 에너지의 자회사 그린 에너지, 성문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슈예요. 어떤 이슈냐라고 해본다면, 성문 그린 에너지는 여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SOFC 같은 경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원리 같은 경우 먼저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된 수소가 전해질에서 산화가 되면서 수소 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하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 이 위에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SOFC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 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이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잠재력이 있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FC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이 상당해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SOFC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 SOF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상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가 끊임없이 가동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제품 때문에 AI 산업과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GNC 에너지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2.8% 정도의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지지라인은 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탈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지지라인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래 꼬리 달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 레인지가 조금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60일 이평선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0일 이평선을 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1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5월 16일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13만 주 정도 한 달 사이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6만 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23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흐름 같은 경우 기관에서 23,000주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 22,000주가 매도가 되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지금 한 달 사이에 66,0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기관의 수급 동향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